부동산을 팔아 얻은 돈을 연금 계좌에 넣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정부가 이 제도를 내년 말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달라지는 주요 세제 특례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신국진 기자, 먼저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가요? 네, 재경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을 상세본을 보면요.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세 과세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한 뒤 그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1억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0%를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다만 대상은 부동산을 팔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이면서 해당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로 한정이 됩니다. 대상자가 좀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내년 말에 종료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202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 제도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네. 당초 고령층의 자산이 부동산에 치우쳐 있는 만큼 이를 연금으로 돌려 현금 흐름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을 했는데요. 네. 실제 이용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실제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12억 원 이상 주택 거래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상자와의 약간의 괴리감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좀 달라지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대표적인 게 기업의 운동 경기부와 e스포츠 경기부에 대한 세액 공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현재 운동 경기부에 설치한 기업은 운영 비용의 일정 부분을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일반 운동 경기부는 3년간 운영 비용의 10%, 장애인 운동 경기부는 5년간 20%, e스포츠 경기부는 3년간 10%를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특례를 종료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요. 네, 정부는 이 적자 기업처럼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재정 제출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운동 경기부 등에 대해서는요, 기존 규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공제는 아니지만 지원 방식을 바꿔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군요. 자, 그러면 우리 생활과 좀 더 밀접한 세제 특례도 있습니까? 네, 주택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영구 임대주택 난방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올해 말 종료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네. 난방비 지원을 에너지 바우처 같은 재정사업으로 통합하는 방식이 검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전기수소를 이용하는 시내, 농어촌, 마을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도 당초 2028년 말까지였지만 올해 말로 종료 시점이 앞당겨지고 네. 대신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e스포츠 대회 운영 비용 대행에 대한 세액 공제도 올해 말 종료하고 재정 지원으로 또 바뀝니다. 예. 결국에 좀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해 보니까 이번 세제 개편안에 특히 세액 공제 대신에 직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을 연금으로 유도하기 위한 세제 특례부터 기업의 운동 경기부 지원까지 일부 세제 지원을 정리하고 필요한 분야에는 재정 사업을 통해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달라지는 주요 세제 특례를 신국진 기자와 짚어봤습니다.